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아주 교묘하게 써져 있어서 마치 이 김용에게 돈을 준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상 김용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긴 정민용입니다. 뭐 사건이 복잡해서 여하튼 이 내용은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인데 버젓이 일면에 이 기사가 실리고 어떤 국민 여론에, 잘못된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일부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리고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하고, 이런 뭐 검언유착 또는 검찰과 일본의 합작,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성이고 관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검찰의 사단, 이 사단은 제가 보기에 언론 플레이에 도가 트인 분들이에요. 검찰 70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언론을 적절하게, 유효하게 사용한 검사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그 단적인 예인데, 서초동에서 3차장, 4차장이 1시간 30분 동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쌍포를 쏘아댄 거고, 재판이 앞서서 선제 타격을 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데, 제가 고법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고법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사시 23회세요. 25회입니다. 25회. 15억입니다. 네, 25회. 그러면 83년에 합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40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건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혹시 재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성 원장님은 피의 사실 재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원장님들 가운데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재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드물 겁니다. 드문 게 아니라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요. 제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구공판이든 구약식이든 지난 거의 30년 동안 빵건입니다. 한 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접수된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 걸 따져보니까 한 500건은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검찰이 기소독점주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검사든 경찰이든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 죽어있는 문건이죠. 죽어있는 법률 조항인데,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사법 통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검찰의 일방적인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재판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지는 저도 상상력이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재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검찰 쪽이 제출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신다든지, 아니면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으니 피고 쪽에 대해서도 좀 유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재판 운영 과정에서도 재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잘못된 여론에, 언론에 의해서 재판부가 오염된 심증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오염된 심증을 좀 걷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